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의 1억 800만 화소짜리 새로 출시할 갤럭시 S20의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죠. 자,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서는 그걸 쭉 다시 보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약간 복선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완전히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날까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지금 이 영상을 흑역사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 영상 자체가 스마트폰 카메라 짱짱 최고다 이런 의도로 촬영한 영상인데 어쩌다 보니까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게 돼서 아예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카메라 하시는 분들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스마트폰이 DSLR, 미러리스를 이겼다느니, 미러리스의 시대는 끝났다더니, 뭐 얘가 훨씬 더 얘보다 좋은 사진 찍을 수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과연 1억 800만 화소라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까지 탑재한 2020년의 스마트폰 DSLR과 미러리스는 정말로 컷 당해버린 걸까요? 아니죠. 제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맞은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들은 흐릿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초점 맞은 피사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기법인 아웃포커싱 기법.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고 디지털 카메라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아웃포커싱 기법은 사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쉬운 기법이에요. 그냥 조리개만 최대로 개방해가지고 그냥 피사체 맞아서 딱 찍으면은 나오는 되게 쉬운 기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웃포커싱 기법이 유독 요즘 스마트폰에서 다들 막 삼성은 라이브 포커스니 애플은 인물 모드니 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폰 7 플러스에 듀얼 카메라 들어가면서부터 인물 모드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물 모드 막 그 배경이 막 흐릿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웃포커싱 기법이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자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의 아웃포커싱,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아웃포커싱과는 조금 약간 노선이 달라요. 아이폰 7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렌즈들이 여러 개 박혀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주는 원리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피사체와 배경, 전경 얘네들 간의 거리차를 계산하고 선택한 피사체 영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전부 다 블러 처리하는 형식으로 아웃포커싱 기법을 표현해요. 망원 렌즈, 관광 렌즈, 초광각 렌즈 요즘 많이 세분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 촬영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달라가지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카메라에서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띠딕 딱 찍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처리잖아요. 그냥 블러로 덧칠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카페 같은 데서 카페랑 이렇게 스트로크 빨대를 찍으면은 빨대가 그냥 막 뭉개져 있거나 사람을 찍었는데 사람 머리카락 부분들은 다 이렇게 뭉개져서 블러 처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후보정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개선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이폰 인물 모드가 2016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2016년으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아웃포커싱 처리에 있어서 4년 정도나 지났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처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계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많이 부족해요. 사진에서도 이렇게 부족한데 동영상 아웃포커싱 써보시면은 진짜 이건 못 쓸 물건이다 싶거든요. 그냥 완전 여기 그냥 막 이상해요. 한번 써보세요. 요즘 핸드폰에 다 동영상 아웃포커싱 다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못 이기는 첫 번째 이유, 심도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웃포커싱이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센서 크기 순이다, 혹은 결국 센서가 깡패다 라는 말들이 카메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돼요. 아무리 이 작은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안에 초고화소의 픽셀과 상당히 강력한 기능들을 이렇게 우겨 넣어도 결국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은 센서가 클수록 많다는 거예요. 요렇게 사진은 카메라 그냥 갖다 대고선 띡 찍으면 뚝딱 하고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센서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걸 전산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센서 크기를 무작정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큰 걸 박아놔 버리면은 현대 광학 기술력으로는 센서가 커지면은 경통 등 다른 것들도 다 커지기 때문에 얘한테 이렇게 달려있는 게 탄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카툭튀가 진짜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지금 점점 카툭튀 심해지고 있는 이유도 센서를 이미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 한계치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카툭튀가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센서 크기 생각 안 하고서는 그냥 큰 센서 박아두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인치 미만 카메라 시장에서는 확실히 스마트폰이 그 영역을 뺏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후보정 처리든 화질이든 이미지 센서 크기 1인치 미만의 카메라 시장은 스마트폰이 잠식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이겼어요. 그쪽 부분에서는. 센서 크기도 비슷하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줌이 아니에요. 그게
광학적으로 뭔가를 확대해서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이미 찍혀져 있는 이만한 거를 그냥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의 줌은 그걸 크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크롭해서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줌을 하면 할수록 화질은 점점 깨지고 막 마인크래프트처럼 다들 멈몸 내 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줌을 하면 할수록 미친 듯이 화질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에 따라서 단렌즈 같은 줌이 안 되는 렌즈들도 있지만 줌 렌즈도 있고 망원 렌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줌이 되는 거, 실제로 광학적으로 줌이 되는 줌 렌즈들도 존재를 해요. 애초에 그렇게 빛을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광각과 망원 모두를 아우르는 소니의 RX10 마크4와 갤럭시 10 에센셜의 줌 영상을 한번 비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4K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광각일 땐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망원으로 줌을 하면 할수록 그 차이가 여실히 느껴지시죠? 그리고 광학 줌 렌즈는 애초에 경통이 앞뒤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얇디 얇아야 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조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휴대폰 제조사들이 광각, 망원, 초광각 뭐 이런 식으로 렌즈를 여러 개 박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은 최선일 뿐 디지털 카메라를 이기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줌 영역에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를 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삼성의 1억 화소를 넘긴 이미지 센서는 충분히 놀랍고 굉장한 기술력이지만 그게 유튜브 특유의 국뽕과 결합되어가지고 DSLR과 미러리스는 이제 필요가 없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모든 걸 다 뛰어넘었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당황을 하고 있었던 참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디까지나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은 1억 화소가 됐든 20억 화소가 됐든 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넘을 순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20년, 10년 뒤까지 그게 제 논리가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미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나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정중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나스였습니다.